이해하셨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구조개혁을 하려면 정당의 민주화와 선거의 민주화 이 두 가지가 반드시 일어나야 되는데 이게 마지막 슬라이드 같습니다. 모든 당원은 1인 1표로 하되 대의원, 기초, 광역, 국회 등 모든 선거를 당원들의 비밀투표로 결정하도록 해야 됩니다. 그럼 민주주의가 아닌 거예요. 하루아침에 이렇게 될 수가 없겠죠. 그러니까 이런 비전을 가지고 한 틈 앞으로 나갈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반발짝씩 계속 6개월마다 또는 1년마다 한 템포씩 앞으로 한 스텝씩 앞으로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됩니다. 결국은 이렇게 빨리 갈수록 좋습니다. 두 번째는 정치 민주화 교육 체계를 실시해야 됩니다. 정치 민주화는 교육 없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독일의 시민교육 프로그램이 있어요. 폴리티션 빌딩이라는데 이건 연방 차원에도 조직이 있고 주 차원에도 있고 마을에도 있어요. 국민학교라고 해요. 폴크슐레 또는 그냥 교육 훈련 하는 게 있어요. 나도 우리 동네에서 하는 폴크슐레 가본 적이 있어요. 거기는 그 돈을 받는 데도 있고 안 받는 데도 있어요. 그냥 등록하면 가면 아주 고급진 그 교육을 받을 수가 있어요. 나도 한번 거기 가봤는데 내가 있던 시에서는 그걸 돈을 받는가 안 받는가 모르겠어요. 내가 돈을 냈나. 내도 뭐 아주 상징적으로 조금 내. 거기 등록하고 한 학기씩 다니는 겁니다. 나 연습 삼아 거길 들어가서 이런 게 있다고. 폴크슐레 국민학교죠. 우리말로 직통으로 번역하면 그냥 폴크슐레 이런 게 있어요. 거기 가면 다양한 프로그램이 있어요. 우리 그 주민센터에 가면 다양한 그 프로그램 있잖아요. 탁구 교실도 있고 무슨 교실도 있고 배드민턴 교실도 있고 이런 것처럼 그런 게 있습니다. 교육을 하는 시민교육 프로그램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비례대표 50%, 지역구 50%로 비례대표 우선순위로 뽑고 지역구 의원들이 나가서 이중 등록이 가능하니까 나가서 지역구에서 거기서 선출되면 좋고 선출 안 돼도 일단 비례대표 우선순위에 딱 있으니까 그렇게 의원으로 당선되는 거는 상관없죠. 그러니까 그 명부 순으로 당선이 되니까. 그러니까 그 명부를 누가 정하느냐? 당원들이 정한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여기까지가 정당의 민주화를 위해서 반드시 해야 할 일입니다. 그리고 공론장의 수기 민주주의를 거칠 수 있는 아까 얘기했던지 그 공론장을 거쳐서 나온 여론은 진리라고 그랬잖아요. 바로 그 공론장의 수기 민주주의를 거칠 수 있는 시민의회제 또는 국민발언제를 반드시 도입해야 됩니다. 이것은 정당에서도 도입해야 되고 정당 내부에서도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시민들이 의회에서 결정하기 그러니까 이 의원들이 민주당 의원들이 뭘 결정하기 전에 공론장을 거쳐서 수기 민주주의를 거치는 시민의회제를 하든지 국민 발언제를 해야 돼. 이 당원들의 의사를 10% 하겠다, 20% 하겠다, 50%를 넣겠다 하는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거는 서로 다른 거를 그냥 합쳐 놓는 거나 똑같은 거거든. 그거는 어떤 의미가 있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론장의 수기 민주주의를 가능케 하는 당원의회제, 당원 발언제를 통해서 뽑을 수 있도록 국회의장 후보도 뽑고 또 당대표도 뽑고 그런 식으로 다 뽑을 수 있도록 국회의원들도 뽑고 다 뽑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거예요. 국회의원들을 후보로 내세울 때 당원들에 의해서 뽑히도록 하는 거죠. 그러니까 공천관리위원회 같은 게 없는 거예요. 당원들이 하는 거다. 그 대신 당원들이 소수면 안 되고 당원들이 약 200만 명 적어도 500만 명까지 당원 배가 운동을 해서 권리당원 500만 명의 정당을 만들어서 진짜 민주주의 체제를 갖출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됩니다. 2026년 지선이 있고 2027년 대선이 있고 2028년 다시 도청선이 돌아옵니다. 이런 민주적 선거제도를 금년 24년 말까지 다 결정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아니면 적어도 내년 봄까지 내년 여름까지 다 결정내고 미리 해놔야 돼. 독일처럼. 그 임박해가지고 서로 이해관계가 상충되는 놈들이 들어와 붙어가지고 결정하도록 하지 못하게 해야 돼. 지선, 대선, 총선. 기본 원칙은 당원들이 결정한다.
즉시 결선 투표제를 반드시 실시해야 아주 효율적입니다. 그러니까 뭐 결선 투표제를 또 하면 또 선거를 해야 돼. 그러지 말고 내가 181강에서 즉시 결선 투표제가 뭐라는 걸 설명했습니다. 여기서 다시 설명 안 할 테니까 그걸 가서 보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이 방식을 해야 돼요. 광역 지방자치단체에 국가성을 부여해서 연방제 국가로 전환해야 됩니다. 이게 왜 정치민주화에 그렇게 중요하냐? 분권화를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민주화는 분권화를 통해서만 일어나요. 그런데 분권화 안 돼 있잖아. 중앙통제 시스템이잖아. 그러니까 지시하고 명령한다고. 지방자치단체는 꽝인 거야. 스스로 자주자립 자치의 능력을 상실해. 항상 중앙정부에 기대고 있어. 그건 안 됩니다. 그래서 민주주의의 핵심은 자주자립 자치의 정신을 발휘할 수 있도록 구조와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각 광역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성을 부여해서 독자적인 입법, 사법, 행정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 된다. 그래서 연방제 국가로 전환할 것을 제가 강력히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네 가지는 정당의 민주화를 위한 것이고 요 네 가지는 선거의 민주화를 위해서 반드시 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당 민주화와 선거 민주화를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이 7가지인데 요 중에 요 네 번째 공론장을 통한 시민의회, 당원의회 또는 당원발안제, 국민발안제가 도입되도록 반드시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벌써 2시간 26분이 되지 않네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재명과 당 지도부에게 얘기합니다. 차기 대선의 성패는 이런 정치 민주화를 위한 개혁 과제를 얼마만큼 성취할 것인가에 달려 있습니다. 분명히 이걸 명심하기를 바랍니다. 다시 얘기합니다. 이재명과 당 지도부에게 바랍니다. 차기 대선의 성패는 이런 정치 민주화 과제 7가지 내가 얘기했습니다. 이 민주화 과제를 얼마만큼 성취할 것인가에 달려있다. 한꺼번에 못하더라도 이 비전을 가지고 얼마만큼 마일스톤을 놓고 얼마만큼 이룩했느냐가 결국 이재명의 생명과 민주당의 생명이 달려있다. 나는 그렇게 봅니다. 의원들이 아니라 국민이 주권자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다시 한번 말합니다. 의원들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의원들은 그냥 그놈일 뿐이야. 그놈들이 아니라 국민이 주권자라는 사실을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이제 부탁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제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이런 거 많이 하실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널리 퍼져서 많은 사람들이 이 강의를 듣고 민주주의가 뭐라는 걸 알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왜 우원식 사태가 나타났는지, 이것이 왜 그렇게 큰 문제가 되는지, 이것을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려면 어떻게 우리가 정치를 민주화시켜야 되는지 그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온 국민이 볼 수 있도록 널리 퍼쳐주시기를 바라고 건민회 가입자 연락처를 찾습니다. 이 3분이 남았는데요. 오순희님, 미주교포인 송혜숙님, 박연희님, 이 3분을 제가 아직도 못 찾았어요. 입금 날짜와 입금 이름만 있어요. 이렇게. 나머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연락이 되질 않아요. 그러니까 추가적으로 가입자 본인 이름과 가입자 본인 이메일 주소 그리고 전화번호를 써주시면 좋지만 뭐 안 쓰셔도 상관없습니다. 이메일 주소 그 다음에 유튜브 프로필상의 이름 그것만 제 이메일 주소로 제가 개인 이메일을 이렇게 알렸더니 너무 이메일이 많이 와. 그래서 요새 아주 골치 아파. 장문에 이 사정을 써서 보내신 분들이 많아. 근데 제가 읽어보지 못합니다. 답장도 못하고 그러니까 이메일 안 보내셔도 됩니다. 제가 그거 일일이 다 못합니다. 제발 부탁하는데요. 이런 분들 제가 찾고 있는 이런 분들 꼭 저한테 iporkr gmail.com 거기다 꼭 이메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요약하겠습니다. 기초단체, 광역단체, 국회 등 정치인들의 행태를 역사의식과 시대정신으로 분별할 수 있는 실력을 길러야 합니다. 우리 시민들이 길러야 되죠. 놀랍게도 시민들의 실력, 즉 당원들의 실력이 정치인의 실력을 능가하고 있음을
최근에 알았습니다. 당원들의 요구가 정당한 것인데 그 정당한 것을 의원들이 모르고 있다는 것을 충격을 받았습니다.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우원식 사태가 벌어진 겁니다. 이것은 우리 사회가 진일보했다는 증거입니다.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모든 영역을 민주화해야 합니다. 민주주의는 그냥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더 많이 배우고 더 많이 생각하고 더 많이 실천하는 수밖에 다른 도리가 없습니다. 7가지를 나열했습니다. 정치 민주화를 위해서. 하나는 당내 민주화, 정당의 민주화. 그 다음에 뭘 민주화한다고요? 선거의 민주화. 이것이 일어나야 됩니다. 그래야 정치 민주화가 일어납니다. 정당 민주화와 선거 민주화. 이것이 정치 민주화의 핵심입니다. 첫 번째, 당원의 의사가 그대로 정당 내에서 비례하여 반영될 수 있도록 할 것. 두 번째, 정치 민주화를 위한 교육을 체계적으로 실시할 것. 세 번째, 권역별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실시할 것. 네 번째, 의회, 시민의회제 또는 국민발안제를 통해서 공론화될 수 있도록 할, 공론장을 거치도록 할 것. 그 얘기입니다. 다섯 번째, 모든 선거제도를 2024년, 늦어도 내년 여름까지는 다 개편할 것. 여섯 번째, 결선 투표제를 실시할 것. 이거는 181강에서 했으니까 가서 보시면 됩니다. 마지막, 광역지방자치단체에 국가성을 부여해서 연방제를 도입할 것. 이것은 분권화를 위해서 가장 기초적인 것입니다. 이것은 국토민주화의 마지막 5번째 5편에서 강의할 때 상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정치민주화의 결정적인 요인이 되기 때문에 7번째로 넣었습니다. 정치민주화가 뭔지 아시겠죠? 네, 이렇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장시간의 강의를 들어주신 여러 선생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강의 여기서 마치고요. 제가 힘든데 변영자 선생님 오셨네요. 네, 행복만님, 그 다음에 IMI 33님, 그리고 다음 시간에는 그래서 제 2편 경제민주화